여러분, 우리는 하루는 길지만 건강은 순간에 무너진다는 걸 나이가 들수록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하루를 단단하게 지켜줄 아주 작지만 강력한 습관 하나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들깨가루 한 스푼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들깨가루? 그거 다 아는 건데 뭐 별 특별한 얘기가 나오겠어? 바로 여기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들깨가루, 사실 그 안에는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단순히 들깨가 좋다, 들깨가 건강에 좋다, 이런 평범한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왜 오랜 세월 동안 어르신들은 들깨죽 한 그릇이면 기운이 돈다, 이 말을 반복했는지, 왜 요즘 의사들까지 들깨가루 섭취를 권장하는지, 그리고 왜 많은 중년 시니어들이 들깨를 꾸준히 먹고 나서 몸 상태가 달라졌다고 말하는지, 이 모든 이유가 한 스푼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메가3는 참치 캡슐, 연어, 호두 이런 데 많이 들어있다고 알고 있죠. 그런데 정작 식물성 오메가3 중 최고 원천은 바로 들깨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들깨의 겉은 알지만 진짜 핵심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들입니다. 왜 나이가 들면 들깨가루가 꼭 필요할까? 왜 혈관이 약한 사람일수록 들깨가 잘 맞을까? 왜 어떤 사람은 들깨가루 먹고 3주 만에 혈압과 피로감이 달라졌다고 할까? 왜 의사들은 들깨와 들기름을 구분해서 먹으라고 할까? 왜 들깨는 가열하면 안 되고 가루 형태가 효과가 더 좋을까? 이런 질문에 제대로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하나씩 이해하게 되면 들깨가루가 단순 식재료가 아니라 건강을 바꾸는 생활 치료제에 가깝다는 걸 바로 느끼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후반부까지 가면 이런 이유 때문에 들깨가 특별했구나, 내가 그동안 절반도 못 누리고 있었구나, 이걸 확실히 느끼실 겁니다. 먼저 들깨가루의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오메가3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메가3는 혈관을 넓혀주고 혈액 속 염증을 낮춰주고 혈류를 부드럽게 흐르게 도와주는 대표적인 한겸, 항산화, 지방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몸은 이 오메가3를 스스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먹어야만 들어옵니다. 대부분의 시니어 분들이 혈압이 높고 혈관이 딱딱하고 손발이 차고 두통이 생기고 자면서 종아리가 당기고 아침에 일어날 때 피곤한 이유, 이게 다 혈관 속 흐름과 염증 때문입니다. 여기서 들깨가루가 등장합니다. 들깨의 지방 성분 중 약 60%가 식물성 오메가3, 즉 ALA입니다. 이 ALA가 몸속에서 EPA와 DHA로 변환되는데 그 효과가 놀라울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래서 들깨가루 한 스푼이 단순한 영양 보충이 아니라 혈관에 기름칠을 해주는 수준의 효과를 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들가의 오메가3는 열에 매우 약합니다. 볶거나 굽거나 끓이면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볶은 들깨를 사서 먹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좋은 들깨 효과를 보려면 볶지 않거나 저온에서 아주 약하게 건조한 들깨를 가루 형태로 먹어야 합니다. 이 차이가 아주 큽니다. 똑같이 들깨가루 한 스푼을 먹어도 효과가 3배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 속에는 이런 몰랐던 진짜 포인트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러니 절대 영상 중간에서 빠져나가지 마세요. 다음은 많은 분들이 모르는 들깨의 숨은 효능, 두 번째 바로 단백질입니다. 우리는 들깨 하면 지방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들깨의 약 20%는 단백질입니다. 그것도 필수 아미노산이 고루 들어있는 정말 귀한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면 단백질이 부족해짐과 동시에 근육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하죠. 근감소증이 오면 하루 종일 피곤하고 계단이 힘들고 허리가 약하고 뼈도 금방 취약해집니다. 들깨가루의 단백질은 이 부분을 확실하게 보완해줍니다. 특히 식사량이 줄어드는 50대 이후에는 식사에서 단백질을 충분히 챙기기 어렵기 때문에 들깨가루의 단백질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효능, 많은 의사들이 요즘 들깨를 주목하는 이유, 바로 칼슘과 마그네슘 때문입니다. 중년과 시니어가 가장 빠르게 떨어지는 영양소, 첫 번째가 단백질, 두 번째가 칼슘입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질 뿐 아니라 근육 경련이 생기고 불면, 우울감, 신경 예민, 손발 저림까지 나타납니다. 들가의 한 스푼엔 칼슘과 마그네슘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래서 뼈, 신경, 근육까지 동시에 챙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들깨가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도 다른 식품도 많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꼭 알려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들가에는 단순히 영양이 좋은 게 아니라 한 스푼만으로도 조합이 완성되는 식품이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오메가3 단백질, 식이섬유,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E,
이게 한꺼번에 들어 있습니다. 이 구성은 정말 드물고 귀합니다. 그래서 예전 어른들이 들깨죽 한 그릇이면 기운 난다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합은 몸이 즉각적으로 변화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1차 파트는 여기서 끊고 2차부터는 들깨가 혈관을 어떻게 바꾸는지, 왜 염증과 피로가 줄어드는지, 왜 화장품보다 피부가 좋아지는지,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3배가 되는지, 절대 하면 안 되는 잘못된 섭취법, 이 핵심들을 이어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들깨가루가 우리 몸에서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아마 처음 듣는 내용이 많을 겁니다. 첫 번째 변화는 바로 혈관입니다. 들깨가 혈관 청소제라고 불리는 이유는 오메가3 때문만이 아닙니다. 혈관벽 자체를 보호하는 비타민 E와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는 마그네슘, 그리고 혈관 속 염증을 잡는 항산화 성분들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메가3는 혈액의 점도를 낮춰서 끈적한 피를 맑게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손발 저림, 얼굴 화끈거림, 두통, 어지러움, 갑작스러운 심장, 두근거림, 이런 증상들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소엔 괜찮다가도 스트레스 받거나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심장이 철렁하거나 머리가 띵하면서 뒷목이 뻣뻣해지는 느낌. 이게 대부분 혈관 반응 때문입니다. 들가의 속 오메가3는 혈관벽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서서히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염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온몸이 뻣뻣하고 무릎이 시큰거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굳어있는 이유, 이게 만성염증 때문입니다. 들가의 속 알파리놀렌산은 체내에서 EPA와 DHA로 변환되면서 강력한 항염 효과를 내는데 이게 관절과 근육의 미세 염증을 억제해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들깨가루를 꾸준히 먹는 분들 중에 이런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굳어 있다, 무릎이 덜 시리다, 걷고 나서 피로감이 줄었다, 손가락 관절 통증이 옛날보다 덜하다, 이런 변화들이 서서히 나타납니다. 세 번째 변화는 뇌입니다. 들가의 속 오메가3는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입니다. 그래서 기억력, 집중력, 정신적 피로 회복, 이런 부분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 가장 두려운 질환 중 하나 바로 치매죠. 뇌세포막의 질이 떨어지면 뇌 신호 전달력이 약해지고 단기 기억력이 떨어지며 정신적 피로가 빨리 옵니다. 들깨를 꾸준히 먹으면 뇌 세포막의 유연성이 유지되면서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변화는 피부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랍니다. 들깨가 피부에 좋다고 하면 대부분 설마라는 반응을 보이지만 실제로 피부 개선 효과가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E와 불포화 지방산이 피부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수분 증발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일명 피부 보습 장벽을 탄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들깨를 꾸준히 먹으면 피부가 푸석푸석하던 느낌이 줄고 속건조가 완화되고 피부결이 부드러워졌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장입니다. 들깨가루에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내 환경을 빠르게 개선해 줍니다. 특히 변비가 자주 있는 시니어분들은 들깨를 먹고 나서 변의 성질이 부드러워지고 배변이 편해졌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이런 효과들이 종합적으로 결합되면서 몸 전체의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들깨를 먹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같은 효과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거의 변화를 못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먹는 방식입니다. 대부분 들깨를 잘못된 방식으로 먹습니다. 볶아서 먹는 방식, 가열된 국물에 넣는 방식, 들기름으로 대신하는 방식, 이 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오메가3는 열에 매우 약하기 때문에 볶거나 끓이면 산화가 일어나고 영양이 절반 이상 사라집니다. 그래서 들깨가루를 먹는다 해도 몸이 큰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양입니다. 들깨가루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하루 한 스푼 정도는 꾸준히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가끔 한번 넣어 먹습니다. 이러면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몸은 꾸준함에 반응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보관입니다. 들깨가루의 가장 큰 문제는 산패입니다. 오메가3가 산화되면 몸에서 염증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염증을 증가시키는 독성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잘못 보관된 들깨가루를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냉장 보관 밀폐, 보관비 차단, 이 세 가지가 필수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함께 먹는 음식 조합입니다. 들깨는 이런 음식과 만나면 효과가 2후 3배가 됩니다. 미역, 시금치, 두부, 콩나물, 김치, 청국장. 이 음식들은 칼슘과 단백질 흡수를 도와주고 한겸 효과를 강화해 줍니다. 또한 요거트, 이우유, 스무디 선식과 함께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가장 좋나요?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가열하지 않고 하루 한 스푼 아침 식사와 함께 꾸준히 이 네 가지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한 스푼이 정량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 두 스푼 이상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들깨에는 영양 밀도가 높아서 칼로리도 높기 때문입니다. 이제 2차 파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3차 파트에서는 들깨가루 섭취 시 절대 하면 안 되는 금기 들깨가루 고르는 법, 어떤 사람에게 특히 필요한지, 2주, 3주, 4주 차에 나타나는 실제 몸 변화, 하루 루틴에 넣는 가장 쉬운 방식, 이 핵심을 이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3차 파트입니다. 여기부터가 가장 중요한 정리 구간입니다. 먼저 들깨가루 섭취 시 절대 하면 안 되는 금기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기, 가열해서 먹지 않는다. 들가의 속 오메가3는 열에 매우 약해 볶으면 영양이 절반 이하로 감소합니다. 따라서 이미 볶아놓은 갈색 들깨가루보다 저온 건조생 들깨가루가 훨씬 효과가 큽니다. 두 번째, 금기 개봉 후 산곤 보관 금지. 오메가3는 산패되면 독성 지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실온에 그대로 두면 빠르게 변질됩니다. 반드시 냉장 보관, 밀폐가 필수입니다. 세 번째 금기, 한 번에 많이 먹지 않게 하루 두 스푼 이상 먹으면 칼로리 과부하, 위장 부담, 지방 흡수, 과다로 오히려 역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기, 비린 냄새 쓴맛. 나는 들깨는 즉시 폐기. 이건 이미 산화된 상태라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다음은 좋은 들깨가루 고르는 법입니다. 첫 번째, 국내산 100% 원재료인지 확인. 두 번째, 저온 건조 또는 냉풍 건조 방식인지 확인. 세 번째, 색이 회색빛에 가깝고 고소한 향이 강한 제품 선택. 네 번째, 무첨가, 무방부제 제품 선택. 이 조건을 충족하는 제품이어야 진짜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사람에게 들깨가루가 특히 필요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혈압이 높아진 분, 손발 저림이 있는 분, 피로가 쉽게 오는 분, 속건조 피부 푸석함이 있는 분, 변비가 잦은 분, 뼈가 약하고 근육이 줄어든 분, 기억력이 떨어지는 분, 스트레스에 몸이 쉽게 반응하는 분, 이런 분들은 들깨가루가 생활 속 약처럼 작용합니다. 다음은 섭취 후 몸이 변화하는 실제 흐름입니다. 1주차, 장운동이 부드러워지고 배변이 조금 더 규칙적으로 변합니다. 피부에 당김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2주차, 아침 피로감이 완화되고 몸이 조금 더 가벼워지는 느낌이 생깁니다. 손발 저림과 차가움이 줄어드는 분도 있습니다. 3주차, 혈압이 안정되고 무릎, 손가락 관절의 뻣뻣함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결이 좋아지고 톤이 밝아지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4주차, 전반적인 혈관, 피부, 장뼈 근육 밸런스가 안정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몸 상태가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일상에 쉽게 넣는 가장 간단한 루틴을 알려드립니다. 아침 식사 후 요거트 한 컵에 들깨가루 한 스푼 또는 따뜻한 선식에 한 스푼 또는 샐러드 위에 한 스푼,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지속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들깨가루 한 스푼이 몸 전체를 바꾸는 핵심 원리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한 번에 무너지고 한 번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 하나는 생각보다 빠르게 몸을 바꿉니다. 오늘 들깨가루 한 스푼이 여러분의 내일을 지켜주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